편지를 받게 됩니다. 진짜 부엉이가 배달해준 편지죠. 양피지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고 밀랍봉인도 완벽합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마법사입니다. 호그와트에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7년간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주문과 변신술을 배우게 되겠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호그스미드에서 버터맥주를 마실 겁니다. 마법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마법 교육만 받는다는 것이죠. 교육과정 전체가 초자연적인 힘을 다루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멋지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수학 수업은 없습니다. 문학도 없고 고블린 반란 외의 역사도 없습니다. 기초 물리학이나 생물학도 배우지 않죠. 교육과정 전체가 세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등한시합니다. 찻잔을 쥐로 바꾸는 법은 배우지만 경제학이나 공민학 혹은 논리적인 에세이를 쓰는 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당신이 배우는 세계사는 오직 마법사들의 역사뿐입니다. 이는 비마법 세계에서는 사실상 문맹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마법사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도 당신을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린고트 대출 이자를 계산할 수도 없고 나이트버스의 공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자일 뿐입니다. 걸어다니고 말하는 마법 지팡이인 셈이죠. 하지만 절대 다재다능한 인물은 아닙니다. 당신의 지식이 제한적이기에 미래 또한 제한됩니다. 당신의 교육은 현실이 아닌 거품 속의 삶을 살도록 준비시킬 뿐입니다. 그 다음은 이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호그와트의 교수들은 뛰어나거나 기이하거나 혹은 위험할 정도로 무능한 인물들의 집합체입니다. 먼저 교장인 알버스 덤블도어가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마법사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는 조종의 대가이기도 하죠. 그는 추운 날 문 앞에 아기를 의도적으로 내버려둡니다. 결정적인 정보는 늘 모두에게 숨기죠. 그의 계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고 그 모든 계획은 10대 아이가 어둠의 마왕과 맞서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입니다.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수수께끼 같은 조언과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보호자가 아니라 장군입니다. 당신의 마법약 교수는 세베루스 스네이프입니다. 그는 뛰어난 마법약 전문가입니다. 동시에 노골적인 편애와 정신적 고문을 일삼는 비열하고 폭력적인 교사이기도 하죠. 그는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대학원 수준의 마법약 이론을 모른다고 조롱하죠. 그의 교수법은 바로 공포입니다. 그의 교육학적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을 통제할 힘을 가진 잔인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장은 이를 허용하죠. 정상적인 학교라면 스네이프는 첫날 바로 해고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호그와트에서는 종신교수직을 보장받죠. 다음은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 문제입니다. 그 자리는 누가 봐도 저주받았습니다. 이건 비밀도 아니죠. 모두가 그 자리가 재앙의 연속인 회전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첫 번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는 바로 그가 가르쳐야 할 어둠의 마법사에게 빙의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당신을 죽이려 하죠. 두 번째 교수는 기억력 마법 외에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사기꾼 유형인사입니다. 그는 순전히 무능함만으로도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교수는 늑대인간입니다. 물론 친절한 사람이지만 그의 상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은 학생들에게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는 마법부가 임명한 고문기술자가 옵니다. 그 전에는 유명한 얼얼에 사칭한 어둠의 마법사도 있었죠. 학교는 가장 중요한 교사 자리를 1년 이상 안정적이고 자격 있는 인물로 채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학교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다른 교직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냥터지기 해그리드는 멋진 사람이지만 머리가 셋 달린 개나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거미를 재미있는 애완동물로 여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벌을 준다며 당신을 금지된 숲으로 데려가죠. 그가 가르치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은 수업 계획에서 살아남기 위한 훈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폭발하는 꼬리 스크루트를 키우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대하고 갑옷을 두른 폭발하는 전갈 같은 생물이죠. 이것이 학교에서 승인한 당신의 숙제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교육은 편협합니다. 당신의 교사들은 무책임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당신을 죽이려 하죠. 하지만 적어도 학교 자체는 안전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호그와트는 아마 모든 창작물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학교일 겁니다. 학교의 교훈을 차라리 위험은 각자 감수할 것으로 하는 게 나을 정도죠. 1학년 때 다 자란 마운틴 트롤 한 마리가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한 교수가 일부러 들여보낸 것이죠. 공식적인 대응은 교직원들이 처리하는 동안 아이들을 기숙사에 가둬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리하지 못합니다. 1학년 학생 3명이서 해결하죠. 11살짜리 3명이 트롤을 물리칩니다. 왜냐하면 교직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는 학교 생활 내내 이어질 선례가 됩니다. 학생의 안전은 궁극적으로 학생의 책임입니다. 2학년이 되면 50피트, 약 15m짜리 바실리스크가 파이프를 통해 기어다닙니다. 시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설적인 뱀이죠. 학생들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벽에는 피로 쓴 위협적인 메시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은 퀴디치 시합을 취소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학교를 폐쇄하지만 그마저도 여러 차례 공격이 있고 난 뒤입니다. 또다시 그 괴물은 강력하고 경험 많은 교직원이 아니라 검 한 자루와 마법 새 한 마리를 든 12살짜리 아이에게 퇴치당합니다. 학교 배관에 괴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근본적인 위기가 아니라 해충구제 문제처럼 다뤄집니다. 그리고 디멘터도 있습니다. 학교는 이 절망을 먹고 영혼을 빨아들이는 존재들이 정문을 지키도록 허락합니다. 원래는 탈옥수를 찾으러 온 것이지만 대신 스포츠 경기 중에 학생들을 공격합니다. 디멘터는 행복을 먹고 사는데 아이들로 가득한 학교는 그들에게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놀이터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리위저드 시합도 빼놓을 수 없죠. 수세기 동안 중단해야 했을 만큼 치명적인 역사적 행사입니다. 학교 측은 이 대회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공정한 마법 유물이 챔피언을 선택해야 하지만 즉시 조작됩니다. 4번째 미성년자 학생이 선택됩니다. 전능한 교장 덤블도어는 이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14살짜리 아이를 죽음의 토너먼트에 참가시키는 겁니다. 챔피언 중 한 명이 죽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행사에 예상된 결과입니다. 학교가 유혈낭자한 스포츠를 승인한 것이고 한 학생이 그 대가를 치른 겁니다. 성 자체도 계속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계단은 예고 없이 움직입니다. 이는 변덕스럽고 재미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감일 뿐입니다. 속임수 계단과 사라지는 문도 있습니다. 후려치는 버드나무는 학교 부지에 심어진 난폭한 나무로 가까이 오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금지된 숲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생물로 가득하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주된 벌은 아이들을 그 숲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호그와트에는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있고 기숙사가 있으니까요. 기숙사 제도는 호그와트의 또 다른 매력적이면서도 끔찍한 아이디어입니다. 11살이 되면 마법 모자가 당신의 마음을 읽고 분류합니다. 4개의 상자 중 하나에 당신을 집어넣죠. 이 상자들이 앞으로 7년간 당신의 사회생활을 규정할 겁니다. 용감한 자는 그리핀도르, 충성스러운 자는 후플푸프, 똑똑한 자는 레번클로, 야심 있는 자 그리고 명백히 사악한 자는 슬리데린. 이 시스템은 즉각적인 구족주의를 만듭니다. 편견을 제도화하는 것이죠. 기숙사들은 첫날부터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한 무의미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이는 경쟁심과 불신을 조장합니다. 슬리데린 기숙사는 수세대 동안 공공연하게 어둠의 마법 및 편협함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체 학생의 4분의 1이 외면당하고 정형화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뿐입니다. 슬리데린으로 분류된 11살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즉시 낙인이 찍힙니다. 기숙사 배정은 당신이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당신의 핵심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숙사 학생들과 밥을 먹고 기숙사 침실에서 잠을 자고 대부분의 수업을 같은 기숙사 학생들과 듣습니다. 당신의 전체 교우 관계가 미리 정해지는 겁니다. 이는 기숙사 간의 우정을 저해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가 되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제도는 인성을 길러주지 않습니다. 파벌을 만들 뿐이죠. 이것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실험이며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자, 당신은 위험한 학교에서 형편없는 교육과정과 유해한 사회구조 속에 있습니다. 최소한 생활 환경은 좋다고요? 하지만 호그와트의 기반시설은 수백 년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주된 필기구는 기펜과 양피지입니다. 이건 고풍스러운 멋이 아닙니다. 학습과 소통에 있어 지극히 비효율적인 방식일 뿐입니다. 잉크를 사방에 튀기지 않고 글씨 쓰는 법을 배우는 데만 몇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현대 기술은 전무합니다. 전화도, 인터넷도, 컴퓨터도 없습니다. 마법사 세계 전반이 발전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학교 도서관으로 제한됩니다. 심지어 어떤 책들은 당신을 공격하려고 드는 그런 도서관 말입니다. 자료 조사는 느리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그냥 간단히 검색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책이 금지된 구역의 책장에 사슬로 묶여있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은 부엉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메시지를 보내는데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부엉이는 중간에 가로채일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소통의 부재는 엄청난 안전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누군가에게 위험을 신속하게 경고할 수도 없습니다. 부엉이를 보내고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마법조차 소용없는 듯 보입니다. 성은 외풍이 심하고 춥습니다. 배관은 바실리스크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마법적 해결책이라는 것도 머글들이 수십 년 전에 완성한 것들을 그저 번쩍거리게 만든 비효율적인 버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보다는 신미성을 택한 세계인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쳤다고 해봅시다. 분명 다치게 될 테니까요. 빗자루에서 떨어지고 멋대로 날아온 불러저에 맞고 물약이 얼굴에서 폭발합니다. 그러면 병동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은 단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폼프리 부인입니다. 그녀는 매우 유능하지만 위험한 활동을 하는 수백 명의 학생들을 위한 의료진은 그녀 한 명뿐입니다. 이건 지속 불가능한 업무형입니다. 그녀가 모든 문제에 내놓는 주된 해결책은 스켈레그로 한 잔이나 초콜릿 한 조각인 것 같습니다. 스켈레그로는 뼈를 다시 자라게 하는 물약입니다. 끔찍하게 고통스럽다고 묘사되죠. 이것이 골절에 대한 그들의 최첨단 해결책입니다. 마법 세계에는 깁스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고통뿐이죠. 석화되거나 영혼을 빨리는 등 더 심각한 부상에 대해서는 그녀는 고통 완화 치료밖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외부에서 오거나 아예 오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예방이 아닌 사후 대응적입니다. 학교에는 퀴디치 경기장은 있지만 변변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없어 보입니다. 정신건강 지원은 전무합니다. 학생들은 트라우마, 압박감, 그리고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상담 교사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알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전체 의료 시스템은 신체적 부상을 사후에 수습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무시됩니다. 다음으로 호그와트의 사법 및 징계 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자의적이고 폭압적입니다. 주된 징계 방식은 기숙사 점수를 부여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점수는 전적으로 교수들의 재량에 따라 주어집니다. 스네이프는 학생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리핀도르에서 50점을 깎을 수 있습니다. 덤블도어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숙사가 이기게 하려고 막판에 170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엉터리 시스템입니다. 규칙은 유동적이고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벌칙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처벌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종종 잔인하고 비정상적입니다. 한 교수는 학생 자신의 피를 잉크 삼아 손등에 글씨가 새겨지는 기펜으로 벌을 줍니다. 이것은 고문입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학교 본부에 보고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흔한 처벌은 금지된 숲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숲의 가장 큰 특징은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학교는 규칙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아이들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몹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학생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적법 절차는 없습니다. 학생은 범죄 혐의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말은 법이고 교장의 말은 복음입니다. 당신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구제 수단도 없습니다. 당신은 주변에 힘 있는 어른들의 변덕에 휘둘릴 뿐입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칠 뿐입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마침내 졸업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마법 과목에서 NEWT 점수를 받고 변신술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뭘 할까요? 당신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받은 교육은 작고 고립된 경제권 내에 아주 적은 수의 직업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마법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이 주요 고용주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야망과 편견이 능력보다 우선시되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 조직입니다. 프로 퀴디치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 생명이 매우 짧고 부상 위험이 높은 직업이죠. 다이애건 앨리에서 가게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당신에게는 없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호그와트의 교사가 되어 이 비참한 순환을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법 세계에는 산업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정부, 소매업, 스포츠가 전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당신의 고도로 전문화된 마법 교육은 당신을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에도 부적합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세계에서 엔지니어, 의사, 프로그래머,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체된 세계를 위해 훈련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특정한 기술들을 가지고 호그와트를 떠납니다. 이 기술들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널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산업화 시대의 최고의 대장장이가 되려고 7년을 보낸 사람과 같습니다. 그 기술은 아름답지만 그 효용성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비해온 세상은 좁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마치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티켓처럼 느껴집니다. 마법과 모험이 가득한 산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망가진 교육기관에 발을 들이는 겁니다. 쓸모없는 커리큘럼과 무책임한 교직원, 그리고 학생 안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은 부족으로 분류되고 자의적인 징계를 받으며 중세시대의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의료 수준은 중세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직업 전망은 암울합니다. 호그와트는 학교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심각하게 망가진 죽음의 덫입니다. 호그와트는 실질적인 교육을 마법 교육과 맞바꿉니다. 기발함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고 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면에서 학생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호그와트를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호그와트를 위한 준비만 시켜줄 뿐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마법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